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날,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가가 2,973원, 3,000원이 깨진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오후장을 기준으로도 3,000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형 코인들,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같은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가장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 XRP에서 과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자, 밑에 내용 보시면요. XRP가 이 펀딩비 하락으로 인해서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2 바로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을 최근에 하회하면서 1.89달러 지지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대략 1.9달러 지지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이 펀딩비 하락은 매도 포지션이 너무 과도하게 형성됐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숏 스퀴즈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숏 스퀴즈라는 건 뭐냐? 이 선물 거래를 아셔야 되는데요. 선물은 우리가 상승할 거다 아니면 하락할 거다. 양쪽에 모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다라는 걸 롱에 베팅한다라고 하고요.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걸 숏에 베팅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숏 스퀴즈라는 건 이 하락에 베팅한 매물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먼저 매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한 번에 매도했던 이 공매도 물량들을 매수하는 걸 바로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이러한 숏 스퀴즈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XRP가 단기적으로 2.2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최근 나오고 있는 흐름은 제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은 일단 기술적 강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고 2.9달러 돌파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요 저항선은 최근 만들었던 고점 2.9달러였고요. 여길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1.9달러가 첫 번째 주요 지지선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차트에서 다시 살펴보면 제가 이 삼각 패턴을 그려놨죠. 이 급등 때 깃발을 만들어 놓고 나서, 깃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삼각형 깃발을 만드는 불 플래그 패턴을 리플은 가져가고 있었고요. 이게 기술적인 강세 패턴이었습니다. 여기에 3단을 돌파해 줬다라면은 또 한 번 이런 급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였죠. 다만 이 하단 지지선이 뚫렸고, 또 아까 나와 있듯이 단기 이평선 라인, 초록색 라인 밑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이걸 회복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대략 1.9달러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반등해주지 못하면 당연히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여기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펀딩비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시작될 2025년에 이어지는 강세 사이클에서 그 상승력을 이끌 수 있는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지라인이 형성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 리플을 향한 의구심을 멈춰야 한다. 규제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대규모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판토야는 과거 리플이 다른 암호화폐를 능가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도 유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종결 가능성, 그리고 2025년 1월 침 암호화폐 행정부의 출범이 있겠죠. 자,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전후로 해서 코인 시장은 또 한 번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고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결국 이번에 반복된 상승 사이클에서 이 사이클의 고점은 3분기 이후가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2017년과 2021년에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지겠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면 1.9달러의 지지를 만드는 걸 확인한다면 이게 절대 매도할 타점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타점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내년에 이 트럼프 랠리 안에서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일일비할 필요가 없는
내년에 우리가 리플에게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 근거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추후에 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의 멘탈을 지키고 좀 더 현명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돼줄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작년에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